자, 우선 오늘 제일 처음 고급 필트 여러분들 문제 1번에 1번 문제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파일은 어떻게 되냐면 열기 누르시고요. 미리 우리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로컬 디스크에는 미리 이동해 놨거든요. 로컬 디스크 C. 그리고 요 안에 보면 2024 커마일거 폴더가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엑셀 폴더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 보시면 작업할 경로가 적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들어갔던 게 교재 보시면 엑셀에 가서 작업 파일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입니다. 작업 파일. 그거 보면 1장 출제 유형 01 있죠.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게 문제가 세 개가 있죠. 파일이 우리는 출제 유형 01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필드 연습할 소스입니다. 설명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자, 우선 개념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고급 필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보고 필터는 투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장소에 결과를 복사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결과를 추출하는 문제가 시험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고 필터는 여러분들 조건을 먼저 입력 후에 보고 필터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조건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폼이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요, 여러분들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동시만족일 때는 두 조건이 모두 true 값이 나와야 됩니다. 참값이 나와야 돼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소리죠. 그래서 AND 관계인데 동시 만족이 될 때 해당 그 행 데이터를 추출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쓴 거예요. 동시 만족. 이걸 쓴다는 거. 근데 커말 2급 시험에서는 우리가 식으로 안 넣고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할 뿐인데 1급은요. 수식으로 작성하거든요. 수식은 는으로 시작해야 돼. 식을 넣는다 소리죠. 논리적 식을 넣어서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 그 해당 행만 추출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예를 한 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본표 안에 제가 간단하게 나는, 자격증 취득한 학생이 여기에 학생 이름 아닙니까? 그죠? 컴퓨터 활용 능력 말고 그냥 워드 프로세스 한번 해볼게요. 워드 프로세스를 딴 데이터만 그 학생들에 관련된 행만 추출해 본다면 조건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우리 일단 기본을 먼저 하고 갈게요. 기초부터. 그럼 조건은 예를 들어서 A30부터 A30을 입력해라 하면 요럴 때는 여러분 수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자격증 명이라는 이 필드명이랍니다. 첫 번째 행을 제목행이라거든요. 그럼 필드명을 입력하고 워드 프로세스라는 조건을 넣어주면 그대로 요걸 찾아가지고 추출해 줍니다. 엑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건을 A30부터 30일 입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필드명이 꼭 입력돼야 됩니다. 이건 2급이에요. 음. 그러면서 조건을 한 개 더 넣어보면 워드 프로세스를 따고 학과가 경영학과 학생에 대해서만 추출해라.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워드 프로세스이면서 경영학과 학생들에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해봐라. 그럴 때는 동시만족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여러분들 학과하고 경영학과를 여기 넣을 건데요. 요렇게 데이터를 나란하게 입력하면 같은 애 입력하면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자, 이러면 AND 관계고요.
야를 밑으로 다른 행에 입력하면 OR 관계예요. 자격증명이 워드 프로세스를 따든지 또는 학과가 경영학과 요 둘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추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동시 만족 관계라면 같은 애, 그 말이 지금 2급이라는 2급에서는 AND 관계는 동시 만족 관계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행의 조건을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고, 요 입력을 제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출은 제가 A34형 추출해 볼게요. 기능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표안에 두고 제시할 건데 나중에 메뉴도 설명드릴 겁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제가 고급이 고급 필터인데요. 자동으로 범위가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 상수 항상 복사거든요. 이제 여기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요. 표안에 두고 가면. 조건 범위에 제가 요 네 개의 입력했던 조건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복사 위치는 결과를 A33에 추출해 본다면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이 두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데이터는 2명밖에 없더라 이거죠. 경영학과이면서 워드를 땄던 학생은 2명밖에 안 나오더라. 여기 2급이고요. 2급이고 1급은 이렇게 안 나오고 수식으로 했어. 그래서 수식은 여러분들 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딱 셀을 딱 두 개만 딱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A37부터 38 요 안에 조건을 입력해서 야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요. 결과를 출력하시오. 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AND 함수를 사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ND 제가 대문자 치볼게요. AND 캡스가 보고 AND 함수 사용. 원래는 콤마 딴 함수도 제시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AND 함수 사용해서 이 결과와 똑같이 출력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2급은 이렇게 조건 입력할 수 있는 범위가 넉넉하게 주어졌는데요. 1급은 요 안에서만 해결하라 이거죠. 2급으로 나온다면 불가능합니다. 2급은 옆에 것도 필요하거든요. 1급은 딱 요게 수식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는 원래는 2급에서는 필드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엑셀이 자격증명에 가서 이 아래에서 밑에서 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야를 찍어주면. 근데 1급은 그렇지 않고 요게 여러분들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요. 여기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맞으면 true. 틀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펄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엑셀은 여러분들 펄스 말고 트루를 만족하는 행만 갖고 옵니다. 여기 1급입니다. 왜? 논리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조건이 동시에 트루가 나올 때만 엔드 관계는 트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으로 넣을 때는 여러분들 넌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는 요게 모르고 이것처럼 자격증 명이라는 필드명을 여기만 쳤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필드명을 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만약에 논리적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거든요. true가 나와. 그러면 엑셀이 이 필드명 자격증 명에 가서 true라는 논리값을 찾습니다. 여기 입력된 값은 논리값이 한 개도 없어요. 왜? 문자 데이터거든요. 한 개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급은 요 2급처럼 필드명 입력할 요 셀에는 뭘 쳐야 되냐면요. 필드명 이름과 다른 이름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밑에 조건식을 넣을 거거든요. 요 자리에 이미 이름 조건이라고 그냥 입력할 거예요.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홍길동처럼 돼요. 비하나도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조건 범위 잡을 때는 이 두 개를 잡아줘요. 그래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1급에서는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필드명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이름인 조건이라고 우리는 넣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제가 조건이라고 넣고
여기 식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엑셀은 수식의 시작은 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쌤, 넌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넣으면 주소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넌이 들어가야지만 주소가 찍히는 거거든요. 이 안 넣어도 찍힐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 갖다 놓고 찍으면 이동되는 거지. 찍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식의 시작은 넌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찍으면 주소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end 함수는 동시만족 함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end. 자, 우리 함수를 썼을 때 반드시 가로를 열고 요 안에 들어갈 수는 인수라거든요. 그리고 인수를 다 넣었으면 가로 꼭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함수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간다면 인수 1, 또 들어간다면 쉼표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로 들어갈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함수에 따라서. 여기에 함수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논리식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주소도 넣을 수 있고, 인수로 들어갈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함수에 따라서 인수를 쓸 부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게 조건을 넣을 거거든요. 조건, 이렇게. 조건 1, 조건 2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냐면요. 요 두 조건이 논리적 검사를 해서 만족하면 true가 나오고, 야도 조건 1을 검사해 만족 true가 나온다면, 둘 다 TT일 경우에 end는 true가 나오는 거거든요. 동시 만족해야지만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조건 입력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요렇게 써요. 조건식 사용은 여러분들 요렇게 식을 요렇게 넣어야 되는데 요렇게 and 넣고 조건 1, 조건 2 여기 조건식 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선 조건 입력 순서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제일 처음에 기본 패턴입니다. 셀 주소가 들어가고요. 야가 이제 조건식을 넣는 방법이거든요. 항상 중간에 비교 연산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숫자나 문자를 비교 값으로 쓰거든요. 그 엑셀이 이거하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 결과는요. 야는 true가 나옵니다. true.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하라고 치고 야를 100이라고 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갑자기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노을적 식을 한번 넣어내가지고 요게 있는 주소 C41이죠? 이 주소에는 데이터는 자 비교연산자 같으죠? 자, 그 다음에 엑셀은요, 문자 데이터를 비교값으로 입력할 때는요, 반드시 쌍따옴표를 쳐야 돼요. 그럼 가와 같으냐라고 제가 집어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하고 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소하고 이 입력값하고 진짜 동일한 거 맞아요. 논리적 검사니까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 논리 조건식이에요. 어. 근데 제가 이게 나라고 친다면 나가 아니죠. 그냥 가입니까, 가. 그러니까 엑셀은 펄스, 틀렸다 이거죠. 이게 논리적 결과. 반대로 숫자, 자, 한번 해보면요. 자, 너네서 이 100은, 여러분, 나 비교현상 잘 드릴 겁니다.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여러분들 100 이상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용자가 이 값이 100 미만인 것을만 조사해야 된다 한다면 작다. 야는 100보다 작지는 않죠. 같거나 큰 값 아닙니까? 엔터. 플스. 요게 바로 요 입력 순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입력된 값하고 주소 입력된 값하고 입력한 값, 비교값이죠. 논리적 비교를 한다. 이런 패턴 한 가지. 두 번째는 함수를 대입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함수를 써서 결과값하고 입력한 숫자나 문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는 게
엑셀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비교현수가 들어가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소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뭐하고 함수의 요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요런 패턴이 있고 마지막 함수와 함수의 결과와 결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논리적 비교할 때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이 안은 필수입니다.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함수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수학적 기호는 이상은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요. 이상. 요렇게 밑에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이상, 요렇게 하잖아요. 써보면 여기 원래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엑셀하면서 이걸 입력하기가 좀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밀는 겁니다. 뒤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은 당연히 크게 나갔다고요. 이것도 같이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야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너는 같다거든요. 요 여섯 가지만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항상 요 중간에 들어갈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꼭 필수 외우셔. 그럼 제가 이것을 알고 요거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면에서 동시반복 AND를 쓰랬죠. AND 함수 갈로 열고. 자, 제가 그대로 한번 이 조건, 여기 보면 로지컬 1로 나오죠? 로지컬은 논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논리식 1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서 항상 요 데이터 요게 자격증부터 먼저 한다면요. 요 데이터 처음 주소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라니까 이 골라서 찍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필드명은 절대 찍으면 안 되고요. 이하부터 검사할 거예요. 처음부터. 야, 찍어볼까요? 찍었어요. 찍었더만은 주소가 찍히죠. 이 주소 값이 보세요. 같으냐? 워드 프로세스냐? 한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라면 얘는 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엑셀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우리는 식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이가 학과가 경영학과인지도 검사할 겁니다. 올라가서 학과를 했더만 이것을 많이 찍거든요. 필드명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데이터 처음 주소 이하부터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C3을 찍고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꼴 경영학과 발로 닫고. 그러면 제가 야가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거든요. 야가 동시로 TT가 나오면은 이 행은 추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가 사실은 올라갔더만 이 삼행이 있는 요 데이터는 경영학과는 맞지만은 워드 프로세스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는 true고 야는 false이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나와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false가 나오죠? 그럼 false를 찾는 게 아니고 true인 것만 골라 나옵니다. 알아서. 여기 조건 입력이 끝났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표 안에 두고 똑같이 한번 추출해 볼게요. 데이터 탭에 가서 보급. 똑같은 범위가 잡혔고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제가 요 두 개를 적어보겠습니다. 수식 넣었대요, 두 개. 그리고 복사 위치는 이거 말고 제가 41행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거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세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여기 1급. 그래서 1급은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요. 2급은 아주 쉽게 데이터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같은 행 혹은 다른 행. 그래서 1급과 2급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1급은 수식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필드명 입력할 자리에 조건이라고 무조건 치면 됩니다. 그리고 AND 관계는 AND 함수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OR이면 이거나 또는 와로 연결돼 있으면 OR 관계거든요. OR은 조건을 한 개라도 true가 나옵니다.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만족하더라도 추출이 된다. 그게 OR 관계다. 그래서 식 넣을 때는 OR 함수 넣고 가로 열고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조건의 부분은 쉼표입니다. 인수니까 쉼표로 구분합니다.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요런 패턴으로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기 기초입니다. 어, 요거부터 이해가 돼야지만 제가 책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내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조건 입력 순서 요 네 가지 패턴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요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으셔야 되고 우리 이제 책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엑셀 요것은 제가 잠시 지울 거예요. 혹시 제 따라 하셨다면 따라 하신 분들은 혹시나 30캡 요거 필요 없는 거 요 행 부분에서 쭉 드래그를 범위를 잡고요. 다 지울 거예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제하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크를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야가 조건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이 요겁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1. 그다음 이거나로 돼 이거나는 OR 관계거든요. 그래서 OR 관계는 이거나 또는 뭐뭐와.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OR 함수 들어가 있는데 외울 필요 있습니까? 필기시험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필기시험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OR인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OR 관계 때 OR 함수 쓸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나는 할 때 끝나는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 함수가 라이트라는 함수가 들어갈 건데요. 함수 설명을 드릴까요? 왜 라이트를 써야 되는지. 일단 크게 먼저 보면 조건 1과 조건 2는 여러분들 OR 관계이니까 OR 함수를 쓸 거고요. 조건 1을 요걸 넣을 거고 나중에는 조건 2 야가 우리가 핵심이죠. 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건 여기 넣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엑셀 하면 지금 돼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U 약자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한 번만 눌려보세요. 그럼 새 통합 문서 열리죠. 컨트롤 N 혹은 그게 어려우시면 파일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거 눌려도 한게 없고요. 자, 컨트롤 N은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선 우리 엑셀에서 숫자 같은 경우는 행이라고요. 알파벳은 열이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은 가로로 블록 잡히고 열은 세로로 잡힙니다. 이 세로가 열이고요. 가로가 행이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A1, 이게 A1 주소라거든요. 이거 딱 선택하면 이게 셀 포인트랍니다. 그 주소가 여기 이름 상자인데 셀 주소가 표시되는 이름 상자 하면은요. 자, 그럼 A1 셀에 가서 쟤하고 똑같이 한번 쳐볼까요? 아카데미. 자, 함수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한 개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 내려와서 함수 사용법은요. 우선 넌이 꼭 들어가야 되고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함수명은 다 영어죠. 영어인데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 쳐도 돼요. 그리고 함수를 쓰면 반드시 가로를 꼭 열고 인수가 다 들어갔으면 꼭 가로를 닫아줍니다. 함수 사용법이에요. 근데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구분은 콤마적 쉼표를 한다는 거. 여기 함수 사용법이에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 텍스트 함수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right, left, mid 함수는요, 시험에 출제 빈도가 아주 강해요. 딴 함수 같이 쓸 건데요. 일단 right부터 설명드리면, right는 셀 주소, 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요 셀 주소, 콤마 숫자인데요. 이 안에 기준이 right니까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오른쪽 기준에서라고 할게요. 숫자만큼 추출한 함수가 right인데요. 시험에서는 right가 나오면요. 꼭 문제 속에 보면 끝나는 끝에서 왜 끝이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아카데미 쳐놨는데 주소 안에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내가 대미만 출력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잘라오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이 적 숫자만큼 추출이죠. 하나, 둘 하니까 대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요것을 한번 해보면 B1 셀에 가서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는 하시고요. 함수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RI만 쳐도 right가 나오거든요. 요 right 함수를 더블 클릭 따닥 하면 가로가 열어져요. 그리고 셀 주소 A1을 찍고요. 요 주소에서 우리 똑같이 대미를 추출해 볼까요? 콤마 2를 넣으면 되죠. 갈로 닫고 엔터 하니까 대미 나옵니까? 이게 right 함수예요. 한 개만 추출하고 싶으면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만큼 추출한 거 맞죠? 그러면서 외우셔야 돼요. 음, 함수 공식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먼저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레프트, 미드도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일단 레프트 함수 또 알아보면요. 레프트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셀 주스 코마 숫자인데, 왼쪽 기준에서 여러분들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이니까 시험에서는 시작값이 이렇게 꼭 나옵니다.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만약 아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서 두 개만 갖고 오면 되겠죠. 과연 아카가 나오는지 요번에는 B2 셀에 가셔가지고요. 넣으시고 레프트 L2만 쳐도 레프트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A1 주소에서 는 아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럼 왼쪽에서 몇 개? 콤마 찍고 인수 부분은 쉼표죠. 2 발로 닫고 아카만 나옵니다. 아, 라이트는 왼쪽 기준이구나. 참조로 수정할 때는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거든요. 완료는 엔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이해 잘 하시고 암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드. 미드는 미들 중간이라는 뜻은 맞는데 중간에서부터 추출한 함수는 아니고 얘는 기준이 없을 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닐 때 쓰는 함수인데요. 얘는 시작 위치란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인수가 세 개 들어갑니다. 공식. 어, 그러면 얘는 시작 위치를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럼 이 함수가 나오면 항상 시험에서 뭐뭐 번째를 시작으로 뭐뭐인 이렇게 요 시작이 나오거든요. 야가 시작 위치예요. 그러면 시작 위치의 기준은 왼쪽에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드를 추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카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기준이. 어중간하게 있죠. 그럴 때는 기준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뭐 가지고 여기 시작 위치. 그 왼쪽에서 시작 위치를 정한데 있죠. 칸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뭐냐? 이 두 번째를 기준으로 이 손들어 이거죠. 그 다음에 몇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카드가 나오는 거죠. 시작 위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3셀에 가서는 여러분들 미드 MI만 쳐도 미드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아카데미 이 데이터에서 나는 카데를 추출하고 싶어요. 콤마 찍고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카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럼 카를 기준으로 카 되니까 글자 개수 두 개죠? 그러면 2죠? 콤마 2 갈로 닫고 엔터 카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왜 실습을 같이 하냐면 이론은 서울대인데 실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론은 다 압니다. 모든 수험생. 근데 실기를 해보면 막혀요. 이게 실전하고 이론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봐도 뭐 별거 없네. 라고 해보면 틀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가지 함수를 했는데 여기서 요것이 이제 기초 내용입니다. 기초 내용.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요.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뀝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엑셀에서 기본 또 알려드리면요. 제가 이 투셀에 이런 가라고 치면 여러분들 왼쪽 정렬되죠. 문자 데이터는 기본 정렬이 왼쪽입니다. 물론 필기시험에는 기본으로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맞춤 그룹에서 정렬 눌린 게 아니거든요. 자, 숫자 치볼까요? 여러분들 이 3셀에 가서 1, 2, 3, 4, 5를 치보세요. 숫자는 정렬 안 해도 오른쪽이 되죠. 이게 기본 정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5를 추출한다면 5가 숫자라면 여기서 추출할 건데요. 그러면 5가 오른쪽에 딱 가야 되거든요. 정렬이 숫자라면. 근데 얘가 왼쪽으로 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프로젝트만 쳐다 보면 약간 지겹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 안 지겹습니다. 그럼 F3셀에 가서 여러분 한 가지 이해를 하는 거죠. 넣어하시고 우리 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RI 그럼 이해를 하는 거죠. right. 그럼 우리는 5만 추출할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한 개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럼 주소 찍고 2, 3 주소에서 콤마 찍고 여러분들 1을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근데 정렬을 잘 보세요. 발로 나오고 엔터. 어? 왼쪽 되죠. 얘는 문자 데이터 성격입니다. 그럼 선생님 계산할 때는 계산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문자일 때는 당연히 계산 안 되죠. 근데 숫자가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면 계산은 돼요. 제가 F5셀에 가서 면에서 이 5란 숫자하고 곱하기 10을 해볼까요? 에러가 뜨진 않습니다. 계산되면서 숫자로 바뀌어요.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논리적 검사를 했어요. 논리적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식을 넣었을 때 논리식은 조건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조건입력법 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식을 넣어서 논리적 검사를 할 때는요. 문자로 얘를 검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G3셀에 가서 넣어하시고요. F3셀에 있는 5는 그 말이죠. 자, 같으냐? 넣어볼까요? 자, 왜 앞뒤로 너는 두 개 왜 들어갑니까? 앞에 이 언어는 수식 시작이고, 야는 비교연산자입니다. 틀려요. 그러면 같으냐? 여러분들, 오와 같으냐? 이렇게 입력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이러면 틀린 겁니다. 오 아닙니다. 이건 숫자 오라고 입력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쌍따옴이 안 쳤으니까. 그럼 엑셀은 오 아닌데 엔터 치볼까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허이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뭘 몰랐을 때? 야를 몰랐을 때. 이게 이제 합격과 불합격 그 우리 학생들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모르고 시험 나오는 분이 많아요. 어. 근데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위에 기본을 아셨다면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야를 요 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O 앞뒤로 쌍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문자 오라고 엑셀을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뭐 숫자든 문자든 다 쌍따옴표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숫자는 절대 쌍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야는 문자 오냐? 그 말이죠. 엔터 쳐볼까요? 문자 오 맞네.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분명히 숫자인데 왜 쌍따옴 치냐면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텍스트 함수를 썼을 때 세 가지 함수 있죠? 사용 시 추출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인 경우는 어떻게 표기한다? 문자 데이터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숫자 앞뒤로 쌍따옴표 숫자 앞뒤에 여러분 쌍따옴표를 쳐야 돼요. 앞뒤로 쌍따옴표를 사용해요. 그래야지만 문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 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아셨다면 제가 나중에 분명히 숫자인데 왜 쌍따옴표 치지? 텍스트 함수 left, right, mid 요거만 아시면 나중에 함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기초예요. 어, 우리가 공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요거는 우리 잠시 제가 닫을게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고 저장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요.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부분 때문에 설명한 거거든요. 그게 끝나는 때문에 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조건 1을 그대로 제가 글자로 넣어본 건데요. 시행청 셀 주소가 이꼴 대한상공회의소 조건 1을 넣었죠. 콤마. 두 번째는 라이트 쓰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2급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죠. 그러면 자격증명 셀쇼 찍고 콤마 2 갈로 닫고 여기까지는 두 개를 추출하겠죠. 이꼴 2급이냐. 여러분 요거는 뭐 급이 있어가지고 숫자 문자 결합돼도 문자 데이터거든요. 요거는 쌍따옴표를 뭐 당연히 쳐야 되겠죠. 그죠? 쌍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늘 조건식입니다. 요것을 어디 넣느냐? 책 보시면 조건은 A30부터 A31 영역에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조건부터 한번 쳐볼까요? 그럼 A30셀은 뭘 쳐야 되냐면 그냥 조건을 치세요. 그다음 A31셀은 이제 우리 수식을 넣을 겁니다. 는 그다음에 여러분 요 관계는 어떤 관계다? 이거 나니까 OR이죠. OR. 발로 열고 조건 1을 넣어볼까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시행청 주소 23 찍고요. 여러분들 요 필드명 찍으면 안 된다 했죠?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이2 찍으면 안 됩니다. 23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꼴 야가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자, 쌍따옴편에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치면 됩니다. 자,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그냥 주소 찍으면 안 되고요. right를 써야 됩니다. RI 치면 right 나오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주소는 옆에 여러분들 자격증명 요게 제일 데이터 처음 주소 D3을 찍어야 됩니다. D3 찍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2냐? 요 숫자는 문제마다 바뀝니다. 비교값이 2급이니까 글자 개수 몇 개예요? 두 개니까 2죠. 급으로 끝난 다음 1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두 글자니까 2가 들어가야 되죠. 발로 닫고 이꼴 여러분들 쌍따옴 치고 2급이냐라고 비교해야 되겠죠? 2급 쌍따옴표 발로를 닫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 1, 콤마 조건 2. 야는 한 가지라도 true가 나오면 true가 됩니다. OR은. 엔터 쳐볼까요? true. 왜?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 행은 반드시 김규리라는 학생은 추출되는 행위입니다. 자, 요까지가 조건 입력이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그럼 기능을 쓰느냐 알려드리면 자, 함수는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우리 일단은 고급 필터 작업 순서가요. 조건 입력이 끝났죠? 그 다음에 2번 원본 표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합니다. 왜 두느냐? 이유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야 돼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아이콘을 클릭할 겁니다. 이 고급 필터예요. 그 여러분들 원본 표안에 요 안에 두고 요 안에 두랬더만은 여러분들 여기 두는 분도 많습니다. 시험장 가면 이런 분들은 재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이것은 시험 칠 실력이 안 돼요. 기초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 치나 마나 불합격입니다. 일단은 표 안에 두고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대해서는 데이터 탭 여러분 분석기는 다 데이터 탭에 다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면 여기 탭 메뉴랍니다. 야는 그룹 이름이에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자동 필터고요. 그냥 고급 필터거든요. 고급을 클릭. 여러분들 범위가 A2부터 점수이 나오죠. 이거 시험장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는지. 별가이면 이게 잡히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떨 때는 엉뚱한 데 잡힐 때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근데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입니다. 이것을 옵션을 두 번째로 바꾸면 활성화돼요. 복사 위치가. 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범위 박스 안에 커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클릭, 커스를 두고 자, 내려와서 여러분들 조건 입력했던 거 A30부터 31 참조로 A31만 찍으면 안 돼요. 야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책 보시면 A35죠? A35 주소만 찍어주면 됩니다. 요 주소. 확인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보세요. 35행부터 47행까지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우리 책 보면 거기에 어디 있냐면 결과는 교재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거 보고, 아, 잘했구나, 라고 봅니다. 이러면 시험장에서 몇 점 준다? 5점. 5점 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처음 스타트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책 교재에 있는 요 기능 오명은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실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책 내용 보고 시험장 갔다가는 다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기출 올려드릴 거지만요. 나중에 우리 수업 끝마치기 전에 공지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쌤, 저는 잘 안 됐는데요 하는 분들은 우선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요 수식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요 넣었던 수식이 저하고 같은지를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그리고 이거는 맞겠는데 왜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럴 때는 뭐가 틀렸냐면요. 요 기능에서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겠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지우냐면 35행부터 이상이 나왔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행까지 저는 이게 잘못돼서 친다면 47행까지 잡고 요 행 번호 안에서 오른쪽 버튼 지우는 방법은 삭제. 이런 깔끔하게 지워지죠. 그래놓고 잘못됐으면 이거부터 봐야 돼. 이거부터. 더블 클릭해서 수식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맞게 오타나면 안 되거든요. 대한상공회의소인데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오타나면 추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면 표 안에 두고 보급 눌려가지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옵션이고 목록 범위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보다. 이 범위가 맞는지부터 보세요. A2부터 F28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된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조건 범위에 커스 두시고, A30부터 A31 잡혔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복사 위치에 다시 커스 두시고, A30 여러분들 문제에서 A35죠? A35 주소를 찍어주면 되겠죠. 확인. 그럼 똑같이 또 나오죠.
이러면 잘 된 거다. 자, 여기까지 혹시 나 선생님 한 개도 안 됐어요. 한 개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 교재는 한 개씩 넣어놨거든요. 닫아야 돼요. 닫을 때 완전 이렇게 닫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들어가도 열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관계없지만, 파일 가서 닫기 하시고요. 저장할 필요 없죠. 저장 안 하고. 시험 진행하게 되지만, 파일 가서 열게 하면 찾아보기, 또 딱 그 위치에 떠요. 편해요. 어, 난 닫고 할래요. 뭐, 그런 관계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죠. 완전 정복, 공일, 문제, 더블 클릭. 자, 두 번째 문제, 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책 보시면, 직급이 과장이 아니까지 여러분들 조건이래요. 면서 동그라미. 그러면 아니까지입니다. 아니다. 이거죠. 요때 부정함수 나옵니다. not 함수 써야 되고요. 연서니까 엔더입니다. 동시만 중입니다. 조건이는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조건입니다. 요때 중간값을 구한 함수가 나중에 설명드리기 미디언 함수거든요. 2급 함수예요. 지금 1급 함수 안 나왔어요. 교재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2급 기초 함수입니다. 2급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요 조건 1과 크게 먼저 봐야 돼요. 조건인 어떤 관계다? and 요 형태죠. 그러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에 따로 좀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프린트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언은 제가 안 적어놨어요. 미디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범위가 공식이고요. 얘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균하고는 틀려요. 중간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필기 예로는 이렇게 되죠. 미디언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10, 20, 30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이 중간의 값은 20이죠? 그래서 한 20이 넘는 수. 근데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서 4개가 나오면 중간값은 어떤 거냐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빼고 중간에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50이니까 나누기 하면 여러분들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하합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함수는 부정함수입니다. 인수랄게요, 그냥. 인수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인수 값을 부정하는 함수, 반대함수죠. 아니다. 좀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and는 동시반복이니까 따로 적을 건 없고요. 이게 함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건을 보면 직급이 과장 아니다 할 때 이렇게 써도 되잖아. 직급 셀 주소 찍고 여러분들 아니다 기어놓고 과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not을 꼭 써야 돼.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 세 함수를 안 쓰면 0점씩 되죠. 실무에서는 이 편하죠. 그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고 시험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함수를 다 써야 돼요. 너무 개인적 생각이 강한 분들이 위험합니다. 시험장에서. 나 안 쓸래.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시험을 쓰면 되는데 이것을 부정을 할 때는 자, 제가 이러면 직급이 과장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부정은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나. 이라면 안에 논리식을 반대로 바꿔버리죠.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반대적인 것을 여기 넣고 야를 부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는 뺏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래 넣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중간값. 여러분 이걸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좀 굵게 해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굵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조건 이거가 뭐냐면요. 그 사원의 연봉이 있죠. 이 사람의 연봉은 전체 연봉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중간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 중간값보다 어떻느냐 큰지를 여기에 가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잠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는 미디언 함수인데 제가 잠시 써볼게요. 미디언을. 자, 제가 범위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 중간값이 뭔지 갈로다 포인트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 금액이 연봉 전체에 대한 중간값입니다. 이 값보다 크면 true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요 주소 잘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주소 형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범위는 이제 주소 형식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 엑셀의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 참조는 여러분들 변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참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고 범위를 참조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으면 주소라면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 변하는 주소. 그 다음에 절대 참조가 있거든요. 달러가 들어갑니다. 달러는 여러분들 참조로 뒤에 있는 열 또는 행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주소 혹은 범위입니다. 그러면 상대에서 절대로 바꿀 때 일일이 달러를 앞에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축키 쓸 건데요. F4키 한번. 그럼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도 고정, 행도 고정, 둘 다 고정되는 주소라면 절대 참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혼합 참조는 한쪽만 행 또는 열만 고정하는 주소 또는 범위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건 조건 서식 하나 배울 시간에 많이 쓸 건데 요 A 달러 1이면 뒤에 것을 고정시키는 달러는요. 야는 행만 고정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야는 열만 고정. 한쪽만 고정시키는 주소 그게 혼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잠 내려와서 이미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내려가서 면에서 이렇게 턱 찍으면 상대 참조. 여기서 F4키 한번 눌려볼까요? 눌렸더만은 달러가 들어가죠. 절대. 또 눌려볼게요. 원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절대, 혼합, 상대. 이래야 되는 거죠. F4키 개수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근데 일일이 지우면 안 됩니까? 지우다 보면 주소가 바뀌어요. 갑자기, 주소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요거부터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서 제가 이 범위를 잡았을 때 상대 참조입니다. 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 자동차 배울 건데요.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가 바뀝니다. 자동차 핸들인데 땡기면 수식이 복사되거든요. 제가 쭉 내려가 볼게요. 놔버리면 내려갈 때마다 보세요. 데이터가 달라지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처음에 이거하고 구했던 미디언하고 비교하면 맞는 중간값 아닙니까? 야는 바뀌어야 돼요. 내려가서 검사를 할 거니까. 근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이 범위는 계속 이 값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범위를 잡을 때 상대 참조를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F4키를 범위 잡자마자 이렇게 눌리면, 한 번 눌리면 보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범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 잡았을 때 더블 클릭하면 지금 이 하는 밀리고 있죠. 마지막에 더블 클릭했더니 아예 요것부터 시작됐네. 완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제가 고정시켜서 다시 밑으로 당겨볼게요. 당겼더만 똑같은 값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중요한 사실이 한 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고 필터에서 여러분들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잡을 때요. 아래 방향이 여러분들 밑으로 잡는 방향이 행방향이거든요. 아래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바뀌니까.
근데 오른쪽 열방향인 오른쪽 범위자가 오면 야는 절대 참조하면 안 됩니다. 야는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이 연봉 범위 잡을 때 고정을 해요.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 1과 조건 2를 이제 말로써 넣어보면 이거죠. 부정함수 not 갈로 열고 직급셀 주소가 과장이냐 아니냐 반대 맞죠? 야가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연봉셀 주소 데이터 처음부터 찍고 야는 고정 아닙니다. 초가 크냐 미디언 연봉 범위를 잡아서 중간값을 구하겠죠. 이 범위는 고정입니다. 행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제가 고정이 됐죠. 밑으로 고정 꼭 아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문제는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추출할 때 결과로 출력할 열, 필드빙이거든요. 딱 세 개 열만 조건 만족 행만 추출해라. 이럴 때 여러분들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결과서에 주세요. 출력할 필드명을 입력 후 보고 필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터 넣어놓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은 책 보시면 H2셀부터 H3에 입력할 때요. 그럼 H2에 가서 항상 처음에는 조건 치면 됩니다. 자, 밑에는 H3에는 수식을 넣을 건데 한번 넣어볼까요? 는. 자, 어떤 관계다? 면서니까 AND 관계죠. AND 함수 넣어보겠습니다. A, N, D, 갈로 열고 조건일은 여러분들 뭐 넣을 거냐면 부정 요거죠. not 쓰시고 갈로 열고 직급 주소 찍고 이꼴 과장이냐가 아니냐 그거죠. 이꼴 과장 해놓고 부정하면 과장이 아니다 이란 뜻이죠. 요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not not 갈로 열고 직급 주소 찍을 때 데이터 처음 주소 C3 이 데이터가 이꼴 과장이냐라고 쳐야 됩니다. 부정하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과장이 아니냐 그겁니다. 아니. 자, 조건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주소 찍겠습니다. 이 개개인의 이 연봉, 이 데이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크냐 초가 크다. 초가 요 비교현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디언은 ME만 쳐도 미디언 나옵니다. ME미디언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범위를 잡겠습니다. 연봉 범위. 야는 F4키 고정입니다. 한 번만 믿으세요. 고정. 야가 중요합니다. 야가. 그리고 갈로 닫고. 요까지가 미디언 함수 가로 끝났고 마지막 가로는 엔드 함수 가로입니다. 엔드. 펄스가 나오죠? 펄스가 나오면 식을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내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넣었던 식이에요. 그다음에 야가 not 갈로 요거 C3이 과장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미디언스 가지고 2, 3 초가 미디언 이 범위 잡고 F4키 몇 번? 한 번 고정. 갈로 두 번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데 여러분들 식이 잘 됐다면 따로 입력, H5셀에 입력해놔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직접 취소되는데 복사가 좋아요. 오타 없기 때문에. 복사할 때 이거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C는 카피니까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거든요. 붙이기. 헷갈리면 붙이기 외우면 되죠. V니까. 근데 일회용 붙여넣기가 편해요. 여기서 엔터. 복사해서 엔터 치면 이거 여러 번 할 때 써요. 한번 해볼까요? 쉽습니다. 성명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연속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눌리고 연봉 입사일을 드래그 컨트롤 C 복사입니다. 헷갈리면 오른쪽부터 눌려도 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H5셀에 가서 엔터 한번 치보세요. 편해요. 일회용 붙여넣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이제 작업 들어가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아이콘을 클릭. 자동으로 범위 잘 잡혔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목록 범위 맞죠? A2부터 F17. 조건 범위 커서 두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H부터 H3을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요 세 개의 열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겁니다. 이 세 개의 필드명을 잡아줍니다. 확인 눌려볼까요? 오, 여기 결과입니다. 혹시 이런 게 나오면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요 사이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I와 J를 열을 연달아 잡고 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H5부터 H10까지 나오면 결과는 맞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책 보시면 14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내일 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보시면 돼. 이해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